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박부로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부로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또 시간이 어느덧 쑥 또 흘러갔네요. 아유. 자, 일단은 예. 박부로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사실상 저번에 해주셨던 이야기랑 이어지는 이야기긴 해요. 근데 그죠? 저번에 이야기들은 예. 박부로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이제 좀 이제 학대라든지 아니면 폭력성에 예. 관련된 이야기만 나왔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이야기를 같이 넣으면 아마 그 이야기는 노딱이 걸릴 것 같아요. 아유, 노딱 걸릴 네.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 이야기 말고 예. 그 이야기는 라고? 어쨌든 예. 그 이야기 예.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처음에만 그냥 간단하게 네. 그 이야기를 완전히 요약을 해서 이번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예. 이어지는 얘기고요. 그쵸, 그쵸. 예. 네. 그러면 오늘 해주실 예.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바로 갈게요. 렛츠고! 예, 알겠습니다. 길이 아시죠? 지난번에 얘기를 살짝 요약을 해드리자면, 예. 제가 이제 동네 형님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맞아요. 죽도록 처맞았었던 얘기고요. 예. 그때 산신 형님이 나타나서 다음에 또 올라오면 송장 치를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송장 치렀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현재 이르는 이야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조금 삶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한 학년에 한 120명 됐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한 학년에 400명인 학교로 갔는데 한 11명 정도밖에 진학을 하지 않아서 각자 살기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소문이 퍼질 것도 없고 완전 리셋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선생님들한테도 예쁨을 많이 받고 또 군수님이 주시는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로 공부도 괜찮게 했어요. 그런 와중에 굉장히 묵직한 돌 하나가 던져졌던 사건인데요. 그날이 이제 일요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는 농구 동아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조던 11이 나왔을 때예요, 신발이.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나가려고 그걸 딱 일요일 날 아침에 딱 꺼내놓고, 아이씨, 오늘 가서 또 한번 휘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바깥에서 우리 엄마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엄마 집에 있는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우리 집에는 누가 안 놀러 와요. 엄마가 결핵을 오랫동안 앓고 계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누가 놀러 올 일이 없는데 누가 놀러 왔다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현관문 열고 대문을 쏙 걸어가 봤더니 이제 제가 그 이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따서 정희 아줌마, 그러니까 저희 집 대각선 앞쪽에 사시는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가 딱 와 계시는데 그 아줌마는 정신을 놓으신 분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아줌마가 멀쩡하게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아줌마가 왜 정신을 놨냐면 문제는 그 아줌마의 남편 때문에 그래요. 대각선 앞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숟가락 몇 가 있는까지 아는데 시골인데 그 아줌마 남편이 그 아줌마를 술만 먹었다면 두둑했어요. 진짜 못 쓸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 집은 늘 항상 시끄러워요. 서로 욕하고 싸우는 소리가 온 동네 방네 다 퍼지는 거죠. 오. 근데 그런 와중에 어느 날에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동네에 막 사방팔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일이 난갑다 해가지고 저하고 저희 엄마, 뒷집에 사시는 덕이 아줌마, 앞집에 사시는 공무원 부부하고 옆집에 사는 우리 엄마 친구 아들들 해가지고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삽을 들고 유리창을 다 깨고 이제 그 정희 아줌마를 아주 그냥 그렇게 가정폭 하셨더라고요. 예. 우리 이제 얼마나 휘둥그레져요. 유리창 다 깨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를 막 뜯어 말렸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동네에서도 행실이 별로였어요. 여기저기다가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막 토해놓고 하여튼 문제였어요. 그 아저씨가. 용희 아저씨가. 그런데 이제 덕이 아줌마가 빅마우스거든요. 말씀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덕이 아줌마가 아니 저 용희 아저씨 아무리 화가 난다순들 이렇게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저씨가 아니 내가 내 마누라 때렸는데 뭔 상관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줌마도 이제 화가 난 거죠. 못난 놈이
지 마누라 때린다는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못났어. 그러니까 아니 뭔 상관이냐고 도대체 왜 와가지고 죽여. 막 이제 이렇게 싸움이 커졌어요. 그래서 삽을 이렇게 들고 있고 우리는 그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이제 큰일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덕이 아줌마가 아니 아저씨는 우리 동네 필요 없는 사람이요. 정희 아줌마한테도 필요가 없고 이럴 거면은 가서 확 나가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용희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만 뭐씨 내가 동네에서 필요가 없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도움도 많이 줬는데 내가 숨고 창피 좀 부린다고 나가서 죽어보려 그래요? 그러니까는 덕이 아줌마 나가서 죽어버려. 당신 같은 사람은 동네에도 필요가 없고 이 집에도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죽으면 마음 편해진다 이거지 하더니 그 아저씨가 그 우리 두 집 건너 하나씩 꼭 농기구 창고가 집안에 있어요. 집에 예. 저희 집에도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그 아저씨가 팔을 탁 부딪히고 삽을 집어 던지더만 농기구 창고로 가서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그라목손이라고 그 시퍼런 거 있습니다. 예. 농약 같은 거죠? 예, 농약이 있죠. 제초제 중에 네. 가장 센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걸 딱 들고 미친 듯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문 바깥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큰일 난 값이야 해가지고 뭐 쫓아가는데 얼마나 뜀박질을 잘하던가. 그 마을 어귀에 가서 그거를 벌컥벌컥 들여 마셨어요. 그러더만 진짜 죽어보려고 그 두 손으로 입을 딱 막더라고요. 그 우리는 그 팔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팔이 잘 뜯어지지도 않고 막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쪽에서 그 정희 아줌마가 얍샤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맨발로. 우리 남편 죽는다고 어떻게든 해보라고 계속 막 손가락을 떼어서 목구멍으로 개워내려고 이제 그 아줌마가 계속 하셨는데 그 아저씨가 진짜 홧김에 죽어보려고 절대 그 손 안 뜨고 한 5분인가 지났을 판이에요. 그랬더니 피를 막 쏟아내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야 프로야 그때는 이제 앰뷸런스라 안 해요. 병원차라 그랬어요. 네. 119도 막 흔치 않았을 때니까 야 프로야 빨리 병원차를 불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읍내에 있는 큰 병원에 전화를 했죠. 얼른 오셔야겠다고 지금 사람 죽는다고. 그래서 병원차가 왔는데 그 아저씨가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그라목손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정희 아줌마는 이제 환장하는 거죠. 보통 그때는 장례식장이 막 있을 때가 아니니까 집안에서 보통 제사를 지냈다고 시골에서는 아무도 못 오가요. 오면 니들이 내 남편 죽였다고 니들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다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는 그 제사 근처도 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는 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정희댁 미안하네. 내가 그때 잘 못 말려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는 막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애가 셋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 셋을 혼자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아줌마가 결국에는 삶에 지쳐갖고 정신을 놔버린 거예요. 그 아줌마가 그 일요일 날 저희 집 대문 앞에 서 있는데 저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신을 놓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혼자 대화하고 막 이 상태까지 가셨어요. 그 아줌마가. 근데 그 아줌마 너무 멀쩡하게 앞에 있어요. 그래갖고 집 들어왔고 엄마 저기 앞집에 저기 정희 아줌마가 왔네. 그랬더니 엄마 이게 뭔 일이다냐.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아주머니 여기 좀 들어오세요. 엄마가 들어오시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분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저희 집에 온 이유가 저희 집이 고등학교 때 집을 새로 지었어요. 네. 그 배그에 보면 테이고라고 거기 농촌 마을 나오는 그 빨간 벽돌집 같이 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집 좋다 하면서 막 벽을 여기저기 두들기면서 딱 하시는 말씀. 그때 말이 너무 소름 돋았는데 서방이 있으니까 집도 짓네. 딱 그런 거예요.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얼었는데 엄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 엄마 항상 마스크 쓰고 계시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정희댁도 좋은 짓 짓고 했었는데 미안하네. 그랬더니 아이고 괜찮아. 언니한테 뭐라고 올라가 한 거 아니야.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쌍화차도 내드리고 생강차도 내드리고 점심도 극진하게 대접을 해드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보기 좋았어요. 아 이렇게 조금 회원하는갑다. 그래서 저는 같이 밥 먹고 동아리 활동을 갔다가 이제 한 4시 정도에 왔는데 예. 동네가 완전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 아줌마가 저희 집에서 나오자마자 옷을 제가 최대한 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의상? 자연의 의상? 네, 그러니까 옷을 위는 완전 자연 상태예요. 예. 자연 상태에서 엄청나게 동네를 막 활보하고 다니는데 동네 아이들이 막가지 하나씩 들고 그 아줌마를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이요, 도대체. 운동 갔다 왔더만. 그래갖고 제가 애들이 막 쫓아가고 저희 앞집이잖아요. 마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야, 이 새들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머니 이렇게 쫓아다니면 돼? 막까지 싹 내놔, 이 쌍놈새.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입되다 보니까, 예. 쌍놈새 다 내놔, 이 새들아. 집에 다 들어가. 의협심이라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저도 있잖아요. 예. 그랬더만 뒤에서 누가 툭툭 두들기는데 뒤에 보니까 정희 아줌마예요. 그동안 나 잡아봐라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옷은 입혀야지 않습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를 쫓아갔더니 저희 마을 입구에 그 정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정승이 보통 이렇게 크고 위험 있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색깔도 칠해놓고. 근데 저희 동네에 있는 정승은 그게 정승인지도 잘 몰라요. 키는 한 내 가슴만큼 문 정도로 작았고 이게 풍화가 돼서 얼굴도 잘 안 보이는 형태였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아이고 네가 시끄럽게 떠들었던 종자구만 하더만 그 정승하고 뭐라고 대화를 나누더니 갑자기 저희 집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더만 저희 집에 있는 농기구 창고에서 낫을 꺼내들고 뛰어오시는데 와 저는 저를 찍어버리는 줄 알고 엄청 쫓았거든요. 근데 저를 지나쳐서 그 정승 앞에 서더니 그 낫으로 그 정승 입부분이죠. 정확하게 풍화가 돼서 입부분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예? 거기를 4번을 찍더라고요. 어찌나 세게 찍는가 이 낫이 빠지도 않아요. 발로 이렇게 해서 떼더라고요. 4번을 딱 찍더만 저를 보더니 무서워. 저는 다가가지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동안 그 낫으로 당신의 입을 이렇게 찍었어요. 진짜 끔찍했어요. 피를 막 입에서 쏟아내더니 그동안 그 낫으로 본인 목을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엄마가 그때 낫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걸 보셨고 그래서 제가 다시 병원차를 또 불렀어요. 와. 그래서 병원차가 이제 왔죠. 병원차가 왔는데 그 아줌마가 앰뷸런스 들어가는 침대에 누워서 저를 이렇게 쓱 보더니 손가락 하나를 딱 줬더라고요. 예. 하나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을에 이제 사건들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예.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저희 고향이 밭농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런데 밭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무농사입니다. 무농사. 예. 제가 해봤던 밭농사 중에 무농사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언제 힘드냐면 무를 뽑을 때 환장해요. 처음에는 재밌어서 뽑다가 나중에는 이게 머리끄댕이 끄집어내서 막 끄집어내거든요. 예. 너무 힘들어요. 무농사가 특히 수확할 때.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 전체가 가서 그걸 뽑아야 하는데 그때 그 무사장님이라 하겠습니다. 밭주인을. 이 무사장님이 이제 이거 품앗이로도 안 되니까 일당 한 13만 원씩 어머니 말씀으로는 줬대요. 그래서 하루에 다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날 다 모였어요. 새벽부터 무를 막 뽑기 시작하는데 아침 참을 먹고 이제 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하다 보면 좀 재밌는 분들이 한두 명씩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뒷집에 사셨던 덕이 아줌마예요. 그래서 덕이 아줌마가 막 이랬대요. 다 뽑아내고 나 이거는 이만기 다리같이 생겼네. 그럼 뭐 사람들 막 웃고 이거는 뭐 강호동 동아리같이 생겼네. 막 웃고 이랬대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점심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말수가 없어진대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말수가 없어지는데 그 아주머니가 한 3시쯤에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나 봐요. 무를 하나 뽑더니 참고로 저는 이 단어를 끝까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제가 말하는 게 좀 불편해. 이분들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 단어를 잘라서 다른 식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제가 불편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 뽑더니 에이구 이거 참 무 같지도 않은 거 참 둥이 그것같이 생겼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예. 그것같이 생겼네 하면 그거를 땅바닥에 탁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더만 이제 무사장님이 아니 정희 때 무를 그렇게 바닥에다 팍 내팽개지면 어떡해? 아니 저거는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기 농협으로 출하 안 될 거는 이쪽 봉다리에 담으라 그랬잖아. 거기다 넣으면 되지 왜 그거를 걷다 집어 던지고 그려. 그러니까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무 쓰는 건데 뭘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무사장님이 아니 그리고 아니 둥이 그것 같다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거 본 적이나 있어? 그랬더니 딱 봐도 그것처럼 생겼잖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뭐 맛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이 끝날 때쯤 되니까 다들 감정이 올라온 상태죠. 무사장님도 화가 났고 덕이 아줌마도 화가 났고 이제 격양된 상태예요. 그것도 한 번 본 적 없는 양반이 그것처럼 생겼다고 말을 어떤 그렇게 함부로요? 서로 이제 막 지격대고 싸운 거죠. 그랬더니 참, 아니 내가 뭔 말실수했다고 그려? 참, 내가 하루 종일 못 빠지게 일했더만 내가 참 이런 소리 들으려고 했는갑네 하면서 그 팔토시 탁 집어 던지고 집으로 가버리셨대요. 예. 그랬더니 야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무사장님이 끝말을 했다 하더라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삼겹살 파티도 하고 일당도 나눠줘야 하는데 그 무사장님이 와서 덕이 때 좀 불러라. 그래도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같이 삼겹살도 먹고 일당도 좀 줘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뒷집 사니까 덕이 아줌마한테 가서 아이 그러지 말고 저기 무사장님도 죄송하다 한 게 가서 저기 삼겹살을 같이 먹세. 돈도 더 준다고 하니까는 같이 그 고깃집으로 엄마랑 같이 넘어오셨대요. 성대하게 고기 파티를 하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근데 무사장님 차가 그랜저예요. 대부분 봉고를 타고 왔는데 무사장님 딱 그러더래요. 아니 저기 덕이댁 내가 오늘 말이 좀 심했고 미안해. 그래서 덕이댁은 내 차 타고 가지. 그러니까 차가 갓그랜저 아시죠? 시티폰 달려있는 거 당시에는 부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랬더니 덕이 아줌마 그 차를 보더니 막 엄마 이렇게까지 하면 되는데 타도 돼야? 그랬더니 타 괜찮아. 내가 여기까지 특별히 서비스 할게. 그랬더니 덕이 아줌마가 신났죠. 근데 재밌는 건 엄마죠. 우리 엄마 앞집 뒷집 살잖아요. 네. 그 엄마도 나도 타면 안 돼야? 그랬더니 아니 저기 저 부러 엄마는 저 봉고 타고 와. 야 그런 게 그렇대요. 어머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봉고 이스타나 타고 오시고 그랜저를 타고 갔는데 덕이 아줌마가 며칠을 동네에서 안 보여요. 그러더만은 산에서 목을 메고 돌아갔어요. 뭐야? 그게 발견이 됐어요. 예. 제가 죽도록 처맞은 그 산에서 목을 메고 돌아가셨는데 경찰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예.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 그런 거예요. 예. 뭐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가. 그날이 일요일인가 그였는데 경찰차 3대가 저희 동네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찰차가 몇 대가 이렇게 들어오더냐 했더니 역학조사를 해보면 누가 마지막에 탔습니까? 같이 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무사장님이 유력 용의자였고 그 집에 경찰차 3대가 딱 와서 동네 사람들 몰려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집이 참 잘 살았는데 만석군 집인데 참 처음 봤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3명이 이렇게 망토 같은 걸 거치고 차에 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야?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무사장님 동생이었던 거예요. 무사장님 동생이었고 무사장님 동생이 그 병을 앓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막을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그 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그랜저를 끌고 집으로 왔답니다. 무사장님 집으로 와가지고 아주머니를 끌고 가가지고 그 방문을 열고 야 얘들아 이분이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보여줘라 하면서 문을 확 잠가버렸대요. 헐. 그 이후로 사고는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에는 무사장님이 목이 쉬어서 그분 돌아가시게 했고 이제 자료를 유정하기 위해서 그 산에다가 매달아 놨던 거죠. 와. 네, 이거는 정말 실제 있었던 얘기. 왜 이런 얘기가 서울에 안 알려지냐면 시골은 매체가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들이 못 듣는 거죠. 서울 분들은.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만 정리 아줌마가 나타났는데 꿈에 옷을 시커먼 걸 입고 나타나서 눈이 새까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거는 왜 여러분 뭐 귀족님들도 귀신 심상치 않게 보겠지만 귀신 중에 눈이 시커먼 게 제일 위험해요. 하안이 많으면 동공이 눈에 다 차거든요. 예. 반대로 사배간들 있잖아요. 동공이 네.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은 잡귀인데 이 잡귀 중에서도 자신이 왜 죽었는지 자신이 누군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는 사배간이에요. 제가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한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딱 접더라고요. 헐. 저희 뒷집 아줌마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예.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앞집에 공무원 아저씨가 계셨잖아요. 예. 이 공무원 아저씨네 집은 그 할머니하고 저희 할머니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칠순잔치도 정말 크게 하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이럴 정도로 마을이 되게 화목했는데 그 할머니가 지병을 좀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저희 어머니하고 또 왕래가 있었던 친구분이신데 정말 극진하게 그렇게 모셨어요. 치매가 심하게 오셨는데 똥기저귀 다 갈면서 너무 극진하게 모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지병이 심해져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절대 그럴 거라고 아직도 안 믿기거든요. 저는 그 공무원 아저씨가 바람을 핀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럴 줄 몰랐어요. 아직도 저는 안 믿고 싶어요. 너무 반듯하신 분이고 너무 인자하시고 항상 인사도 잘 받으셨던 분이시거든요. 세상에 그분이 바람을 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도 매일 시끄러운 거죠. 이제 싸움 소리가 너무 크게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가 이제 토요일인가 그때였는데 앞집 장녀 누나가 이제 저희 학교 선배고 대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그 누나가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인사하잖아요. 앞집 사니까 누나 주말이라고 집에 왔는갑네 했더니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평상시라면 대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누나 학교는 다닐만해. 나도 내년에 그쪽 학교 갔으면 좀 쓰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려고 하는데 저를 쌩 지나서 집으로 딱 가더라고요. 그러더만 그 공무원 아저씨하고 그 누나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할머니 병수발이랑 병수발 다 들었는데 아니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바람을 피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공무원 그 아저씨가 아니 내가 바람을 피긴 뭘 바람을 피워? 그냥 커피 한잔 하고 술 한잔 하고 뭐 고민 있다길래 들어줬는데 그게 뭔 잘못이 돼? 아빠 끝까지 이렇게 발뺌할 거야? 아빠가 바람 피는 사실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지금 남부를 걸 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봤어? 아빠가 바람 피는 거 봤냐고? 그랬더니 봤어 하더니 사진을 이렇게 뿌렸는데 저희 동네 모텔 있어봤자 몇 개나 있겠습니까? 한두 개잖아요. 예. 시골에 누나가 와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더라요. 들어가는 걸. 아빠가 바람 피는 거에 이거 봐. 이래도 발뺌할 거야? 그냥 아빠가 여기 잠깐 저 아줌마하고 그냥 지나간 걸 네가 찍은 거구만 뭘. 그리고 네가 임마 지금 아빠 뒷조사 할 때 임마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랬더니 그 누나가 난 아빠가 너무 세상에서 부끄럽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아빠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다. 그냥 아빠 나가서 확 죽어버렸으면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아빠가 죽었으면 쓰겠어? 그랬으면 쓰겠어? 하더니 차를 끌고 가서 그 언덕배기 길이 있어요. 저희 동네 뒤편으로 거기다 차를 대고 연탄 피고 돌아가셨어요. 차 안에서.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그래서 정희 아줌마가 또 꿈에 나타나더니 그 시커먼 눈을 뜨고 저한테 세 번째 손가락을 탁 접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쓰겠는데 저희 옆집에는 저희 엄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중마부 분께서 사셨어요. 그 형님들도 저도 잘 알고 특히 그 막내 형님하고 너무 각별하게 잘 지냈어요. 이 형이 정말 건실했거든요.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정말 잘 입고 다녔어요. 얼마나 건실했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인가 만났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프로야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다. 근데 돈 쓰는 건 너무 쉽더라. 절약해야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진짜 성실하셨거든요. 근데 이 형님한테 신병이 온 거예요. 네. 혹시 뭐 실무에서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그 사람 환장해요. 신병 걸린 사람. 네, 힘들겠죠. 네. 정말 심하게 와가지고 갑자기 화냈다가 갑자기 막 웃었다가 막 울었다가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호프집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통닭집에서 통닭을 하나 뜯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만 제 여자 동창을 막 두들겨 거예요. 손바닥으로. 그래서 다들 놀랬죠. 이제 막 뒤집어졌어요. 통닭집이라 크겠습니까? 몇 평 남짓하지 않는 거기서 테이블 두세 밖에 없는 데서 제 동창을 때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각별하게 저를 챙겼던 형이고 옆집 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갖고 형 이거 뭔 일이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야 불어야 너 말리지 마. 저 여자가 귀신에 들렸다는 거죠. 이 친구 누구가. 그래서 저것들은 패죽여야 한다고. 그랬더니 형 이게 뭔 소리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랬더니 아니요. 난 저는 죽어버려요. 저런 것들이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막 난리도 아니었어. 맥주병을 깨더만 찔러 죽인다고 해서 제가 그 손을 팍 쳐서 맥주병을 떨어뜨리는데 형 내 얼굴 한번 봐봐. 내 얼굴 한번 봐봐.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조금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자는 알아서 할 테니까 형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봐줘. 그랬더니 제 눈을 딱 바라보더라고 그 형이. 예. 그래서 그러네. 너는 좀 알겠네.
너 어찌 이렇게 몰랐을까? 아이고, 우리 불호도 잘 아는구만. 아이, 그래, 형이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다행히 뭐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중간에서 잘 얘기를 했죠. 저 형이 그 병이 왔고, 그래서 저 형이 갑자기 정신이 차렸다. 이해 좀 해다. 진짜 미안하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학교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형이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 11시에 저희 어머니는 예민하셔서 한 번 잠에서 깨시면 못 주무세요, 다시.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주무시는데, 지금은 와가지고, 아니, 내가 불호한테 받을 게 있어. 엄마, 내가 불호한테 받을 게 있다니까? 빨리 전화번호 좀 알려줘. 그랬더니, 안 알려주죠. 엄마는 걱정이 되니까. 네? 저한테 뭐가 잘못될까봐 끝까지 안 알려줬대요. 그렇게 매일 찾아왔는데, 어느 날은,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 욕까지 했대요. 야, 임마, 야마 돌리지 마. 내가 불호한테 받을 게 있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막어. 아니, 도대체 뭘 받을 게 있는지 얘기 좀 해봐라. 그거는 불호하고 나만 아니까 내가 불호한테 받을 게 있다고. 해서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졌잖아요.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래서 옆집에 사는 형들이 와서 그 형님을 데리고 집에 갔는데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야, 너는 우리 집에 진짜 죄악이다, 죄악. 네가 있어서 우리 집이 너무 부끄럽다. 동네 부끄럽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내가 불호한테 받을 게 있다니까. 받긴 뭘 받을? 가가 너한테 뭐 빚을 졌어? 뭐 했어? 너 이럴 거면 나가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안 돼, 그 말을. 이게 정말 그럴까 했지만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형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날 꿈을 꾸는데 그 산 입구예요. 제가 산 입구에 이제 서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혹시 무속인 분들이 듣고 있거나 영상이 만들어지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 형이 꿈에 나타나서 제가 형 몸은 좀 괜찮아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하니까는 그 형이 아니 이제 많이 좋아졌어. 저기 불호야 내가 너한테 받을 게 있어. 아니 뭘 받아? 네 안주머니에 있어 그거에. 그래서 안주머니 뭐가 있다고 해서 뒤집듯이 종이가 한 장 나와요. 이게 꿈입니다. 꿈. 종이가 한 장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 많잖아요. 뭐 법화경도 있고 뭐 천수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 저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데 형이 자꾸 달라 그러는지 우리 형 받아? 하고 제가 그 천부경을 줬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걸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했다. 너 건강해라. 나는 이제 올라간다. 입산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만 딱 꿈에서 깼어요. 그 형이 마지막에 그렇게 너무나 밝게 웃고 올라갔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 형이 목을 매놨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산으로 올라갔더니 상신 형님이 이거 올 줄 알았다. 저기 있다 저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그 형이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데서 똑같이 목을 매고 돌아가셨어요. 저 옆집 형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시신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데 상신 형님이 너 다음에 나한테 묻지 말고 너 조상님들한테 여쭤봐. 그럴 일이 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날 꿈을 꾸는데 정희 아줌마가 나타나겠죠. 그렇겠죠. 그럼 네 번째 손가락을 접어야 하잖아요. 안 접더라고요. 안 접어요. 그러더만은 그 손으로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막 좌우로 흔들더니 막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좌우로 흔들더니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고 웃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드셨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집에 가는데 너무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산에 똑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농약을 드셨어요. 다행히 이제 올라가는 걸 봐가지고 병원으로 모셨죠.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거리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그러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제 막 그때는 너무 원망스럽잖아요. 특히 정희 아줌마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뭔 잘못을 했길래 도대체 이러냐. 그래서 그 아줌마를 어떻게든 불러내보려고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연구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 불러내서 내가 씹어먹던 죽여버리던
같이 죽어버리든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상신 형님이 조상신들한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는 선산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예. 그 선산을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를 지내면서 물어봤어.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몇 중에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와줘서 고맙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 집이 그 독립군 후손이거든요. 저희 독립군 할아버지세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꿈에 나타나서 봤던 장면이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찢어버리는 오. 꿈을 제가 그날 꿨어요. 예. 그날 꾸고 아버지는 괜찮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깼는데 다행히 그날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왔고 다행히 일반 병실로 돌아와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여파로 선망 증세도 아직도 좀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잘 못 걷게 되셨어요. 그 사건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렇게 종결이 돼요. 아, 4번째까지 정희 아줌마의 예. 정희 아줌마의 영혼이 없어요. 저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 할아버지가 완전히 찢어버렸으니까 소멸이 완전히 나고. 없애버린 거. 예. 예. 천벌을 저희 그 할아버지가 주신 거고 네. 아버지도 이제 건강을 많이 찾아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동네 오랫동안 있었던 저주잖아요. 저희 앞집도 돌아가셨고 저희 옆집도 돌아가셨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이 저주가 더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되게 봉인된 이야기였거든요. 예. 함부로 집안에서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마을 사람들도 되게 쉬쉬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정승을 새로 깔끔하게 다시 해놨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건이 끝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정희 아줌마네 집에 가서 말렸던 사람들이 다 이런 일에 좀 휘말리게 되고 그 아주머니 저주가 얼마나 깊었나 그런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안 말려서 아니면 말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말려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도 정말 비참했어도 남편을 좀 사랑했었는가 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관여해서는 안 될 일이었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엄마하고 좀 많이 주고받아요. 그런 이야기를. 아이고 괜히 그때 우리가 관여해서 너가 아버지도 옆집도 앞집도 세상에 이게 뭔 일이냐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소소하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선의로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남의 인생사에 껴들었는데 남의 인생이잖아요 결국엔. 그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좋지만 나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인가에 또 끼어들기도 좀 그렇고 안 끼어들기도 그렇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거는 참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죠. 사배관과 눈에 동공이 가득 차 있는 귀신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아 정말 한이 깊으면 그 눈 안에 그 동공 아직도 막 생각나거든요. 네. 너무 섬찟하고 무서웠는데 그 아줌마 한이 온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있대요. 이 한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한이 계속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렇죠. 형체를 잃는다 그러나? 그러니까 본인의 형태를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아주머니를 제가 마지막에 아버지 사건 터지고 나서 막 찾으러 다녔거든요. 네네네. 진짜 어떻게든 맞닥뜨려서 죽여보려고 그래서 막 귀신도 불러내는 법도 막 뭐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네. 그 아줌마만 없애면 되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해결을 해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 오늘 박부로님께서 이 저주의 이야기도 무서웠지만 중간중간에 다 상황 묘사를 연기를 하셨잖아요. 아, 예. 예, 근데 괜찮았나? 너무나 모르겠네요. 진짜로 그냥 그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하는 그런 느낌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훨씬 더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 아무튼 부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부로님의 오늘 이야기가 정말 충격 그 자체의 이야기고 좀 순화를 많이 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이게 순화를 한 정도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무서웠던 한 마을의 저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